오늘 저는요,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할 겁니다. 남은 예산을 독식하게 될 정부가 선택한 4가지 키워드를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3월에 법인세 신고 전에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재무제표와 인증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아마 대표님의 2026년 사업 방향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전략회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2026년 1월 15일인데요. 지난주부터 신청된 정책자금 접수 기간 마치 전쟁터 같기도 했는데요. 신청은 잘 하셨나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는요, 간발의 차이로 신청을 놓치셨거나 아니면은 기대와 달리 탈락 통보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탈락 통보 받으셨을 때 올해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요, 1월에 자금 못 받았다고 해서 올해 농사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실력을 겨루는 본게임 시작입니다. 왜냐면요, 1월은 말 그대로 선착순 대란이었거든요. 준비된 기업, 준비 안 된 기업 모두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서류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일단 넣어놔 볼까 하는 기업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허수가 빠지고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2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기조가 명확합니다. 과거 2024년은 어땠냐면요, 일단 버티게 도와주는 시기였어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멀쩡한 기업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쓰러지던 시기였거든요. 흑자 도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출은 잘 나오는데 이자를 못 갚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9,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단 급한 불부터 껐던 거죠. 2025년은요,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시기였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이 흔들리고 글로벌 공급망도 무너지고 전쟁도 끝나지 않고 이런 외부 악재 때문에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까봐 예산을 5조 2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던 거죠. 그럼 2026년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투자 가치 있는 기업만 선별해주는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 세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소위 말하는 한계 기업,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한테 주던 지원은 과감히 줄여버리고, 이 회사는 확실히 성과가 낼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한테만 돈을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중진공 예산이 작년보다 1조 원 이상 삭감이 됐고요. 이자 지원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렵다는 호소만으로는 자금을 받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정부의 역할이 과거에는 은행이었다면 현재는 벤처캐피털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기업 도와주는 성격이 강했잖아요. 지원의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확실한 소수에게만 베팅하겠다라는 선택적인 투자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몰아주는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돈이 마른 거는 아니에요. 정부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어든 예산 속에서도 오히려 지원이 강화된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4가지 키워드입니다. 첫째로 AI, 둘째로 K-뷰티, 셋째로 수출, 넷째로 고용입니다. 아니, 우리는 전통 제조업인데 무슨 상관이야 이거랑?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회사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게요. 먼저 AI입니다. 이건 거의 AI 올인 수준이에요. 현재 정부의 모든 정책과 지원금들이 AI라는 하나의 깔때기로 쏟아져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죠. 심지어 AI 관련 기업은 사전 심사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내걸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AI 기업은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AI 기업이라고 해서 챗GPT 아니면은 제미나이 이런 걸 만드는 회사만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이시면 생산 공정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하나만 도입해도 AI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물류업이시면은 AI 기반 배송 최적화 시스템 쓰고 계시면 AI 기업입니다. 식품업이시면 데이터 분석, 재고 관리하거나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하면 AI 기업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이면 고객 데이터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 짜는 것도 AI 활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요, 우리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2번째 키워드는 K-뷰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K-뷰티는 그 관련 연관 산업들까지 전부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용기를 만들거나 포장재를 생산한다거나 원료를 공급한다거나 뷰티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뷰티 앱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K-뷰티 관련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수출입니다. K-뷰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에서
한국 뷰티 제품 찾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분야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밀어주는 세 번째 키워드는 수출입니다. 내수 시장이 좀 많이 얼어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수출 실적 있는 기업을 1순위로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하게 몇억 불 수출 이런 거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돈 1달러라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아니면은 내수 기업이지만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기업, 이런 회사는 평가 점수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해외 규격 인증을 받았다, 아니면 MOU를 체결을 했다, 코트라 같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출 상담회에 참가를 했다, 해외 전시회에 참가를 했다, 아니면 실제로 수출 계약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특히 작년 대비 수출액이 20% 이상 증가했다? 이런 기업은 정부가 제발 돈 좀 가져가라고 사정하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수출 기업 전용 자금은 금리도 훨씬 낮고 한도도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운영 자금은 금리가 3.5% 이런 식인데 수출 기업 자금은 2.8%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좋게 진행을 해주거든요. 정부가 밀어주는 네 번째 키워드는 고용입니다. 일자리는 매 정부마다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특히 청년 고용은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거든요. 고용 관련해서 따로 별도의 전용 자금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모든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할 때 엄청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작년에 직원이 10명 이상 채용을 했다 그러면 5점이 늘어나고, 청년을 5명 이상 채용했다 그럼 또 3점이 늘어나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했다 그럼 2점이 늘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채용 계획이 명확하다, 이것만으로도 가점 사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2026년 신규 인력 8명 채용 예정 이렇게 써놓고 채용 공고에 올린 URL 주소를 첨부하면 되거든요. 다만 목표치만큼은 꼭 아니더라도 실제로 채용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금이 정말 많거든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령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지원금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받으면서 동시에 정책자금 신청할 때도 가점사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지금 우리 회사가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안 들어간다? 그럼 억지로라도 발을 걸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예산 삭감에 칼바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으면 이제 기초 체력 점검을 할 시간입니다. 2026년 정책자금 심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AI 평가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개인 사정 봐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는 잘 아시겠지만 감정에 호소할 수는 없고 오직 숫자와 서류로만 대표님 회사를 1차로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정말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요, 이런 말은 AI는 당연히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직 데이터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2026년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2025년 회계 연도는 끝났지만 법인의 경우는 3월 말에 법인세 신고가 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재무제표라는 내 얼굴을 합법적으로 전략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장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해요. 대표님, AI가 가장 싫어하는 신호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매출 급락입니다. 특히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가 됐다?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실 징후 기업으로 분류가 돼서 탈락할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심지어 담당자 눈에 서류가 들어가기도 전에 AI가 먼저 걸러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바로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가결산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떨어졌다면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면 어쩔 수 없지만 차선책으로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익을 더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자 보상 배율을 확인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억 원이고 이자 비용이 5천만 원이면 이자 보상 배율은 2입니다. 이게 만약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정책자금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바로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첫째로 비용 처리를 조금 줄여서라도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같은 거 조금만 줄이면 영업이익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세금은 좀 더 나오겠지만요. 그런데 그게 정책자금 몇 억 받는 것보다 손해일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아니겠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기업 인증입니다. 재무제표가 과거의 성적표라면 인증은 미래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업 인증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이 심화됐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두 입사 지원자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전혀 꾸미지 않고 왔고 한 명은 정말 잘 꾸미고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꾸미고 온 사람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인증은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표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ISO 인증, 그 외에도 많은 인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정책자금 한도도 훨씬 높아지고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벤처 인증을 기업 인증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처 인증이 있으면 대출 한도가 30억에서 50억, 100억까지 늘어나기도 하고요. 각종 보증료랑 금리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부동산 취득하시는 분들은 취득록세가 75%까지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 중과세도 배제가 되기 때문에 벤처 인증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벤처 인증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제조업이라 벤처는 안 될 것 같은데, 도소매업이라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연구 전담 부서 만들고 특허나 실용신안 준비를 하면 제조업이든 도소매업이든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회사도 금속 가공하던 제조회사가 있었는데 벤처 인증 결국에 받으셨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첫째로 연구 전담 부서를 먼저 만들어 드렸습니다. 벤처 인증을 할 때 연구 전담 부서는 필수입니다. 연구소든 연구 전담 부서든 이거는 필수이기 때문에 먼저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는 신제품 개발 과정을 문서화했고요. 그리고 특허도 하나 등록을 했고 실용신안도 하나 출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인증이 없다 그러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인증 하나 나오는데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두 달까지는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바로 시작해야 3월 중순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야 3월 달이나 아니면 4월 달에 정책자금 신청할 때 가점사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새로 생긴 제도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제도가 마일스톤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심사 한 번만 받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표님이 성장 목표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년도에는 시제품을 개발하고 2차 년도에는 수출을 10만 부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만약에 이걸 달성하면 매년 심사받는 피로감 없이 최대 3년치 자금을 미리 약속을 받고 금리 인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 사업에 자신감 있는 대표님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성장 스토리가 확실하고 계획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노려봐야 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요. 1월 신청해서 탈락하신 대표님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락 통보를 받으면 올해는 틀렸구나 하고 아예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책자금을 많이 진행해보신 분들은 이번에는 왜 떨어졌지? 이렇게 분석한 후에 재도전을 하십니다. 올해부터는 더 그렇게 분석 후에 재도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왜냐면요. 중진공에서 올해 시스템 변화가 한번 있었어요. 원래는 아마 진행해보신 대표님들은 아실 겁니다.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되면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통보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가 사실상 없었어요. 그렇다고 중진공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걸어도 탈락 사유를 명확하게 듣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항목별로 점수표가 첨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피드백이 제공될 거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탈락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평가, 사업성평가, 재무평가, 고용평가, 여기서 각각 벤처 인증 없음 0점, R&D 투자 비율 낮음 5점 또는 10점,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3점 또는 10점, 신규 채용 계획이 없으니 0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단순한 거절 통보로만 볼 수 없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건 다음 시험에 합격하려면 뭘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정답지이자 오답 노트입니다. 1월에 떨어지셨나요? 그러면 낙담하지 마시고 그 오답 노트를 들고 전문가랑 꼭 상담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기술성이 부족하다고 나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연구소도 설립하고 특허도 출원하고 해서 기술 점수 채우시면 되고요. 만약에 재무가 안 좋다 그러면 3월 법인세 신고 때 미리 재무 비율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건전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 사업성이 약하다고 나왔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구체화하고 기업 인증도 좀 취득을 하시고 시장조사도 보완하시고 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은 한 번 떨어졌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재도전 가능한 자금들이 있습니다. 보통 정책자금은 한 번 탈락을 하면 6개월 동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는 있어요. 사실 요즘 담당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자진해서 취소하시도록 유도는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신청 못하게 불이익을 줘버리면 좀 너무 하잖아요. 어쨌든 재도전 가능한 자금들, 탈락 이력이 있어도 요건만 맞추면 다음 달에 바로 재도전 가능한 자금들이 있습니다. 제도약 지원 자금, 긴급 경영 안정 자금, 그리고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 이런 것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이 계속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우회하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이 막혔다면 R&D, 정부 지원금이죠. 이걸로 우회하는 전략도 추천을 드리는데 대출은 갚아야 할 빚이지만 R&D 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회사가 만약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면 이쪽 문을 두드려서 자금난을 해소하시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정책자금에 다시 재도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 했던 회사 중에 정책자금은 탈락을 했었는데 R&D 과제로 2억 원 가까이 받아서 자금난을 해결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R&D 실적을 바탕으로 정책자금에 재신청해서 합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R&D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추후에 제가 다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정책자금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다른 세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편적으로 어느 기업에나 누구에게나 지원해주는 그런 시대는 사실상 이제 끝났고요. 앞으로는 미래 성장을 이끌 기업을 선발하는 집중 투자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대폭 줄었고 경쟁은 더 심해졌죠. 정부는 AI, K-뷰티, 수출, 고용이라는 4가지 명확한 투자 기준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 새로운 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은 바로 증명입니다. 비전이나 말이 아닌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 이런 자격증 미리 따두시고 재무제표도 점검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진공 오답노트 잘 활용하셔서 영리하게 도전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할 게 아니라 그 실패 데이터를 발판 삼아 반드시 재도전하는 전략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요. 준비된 기업한테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허수가 빠져나간 자리에 경쟁이 줄어들 거고 정부가 원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한테는 예전보다 더 파격적인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키워드 그리고 결산 전에 재무제표 꼭 체크하시는 거 그리고 기업 인증 확보하시는 거 그리고 탈락을 하셨다면 왜 탈락했는지 그 사유를 분석하시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실행을 하시면요. 1월의 실패는 2월, 3월의 성공을 위한 예방주사가 될 겁니다. 만약 혼자 준비하시기 막막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대표님의 기업이 정부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매력적인 기업이 되도록 체질을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실전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